제20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6월 3일 인원리 4.15 부정선거와 선관위 김태우 사법부 개혁은, 그 다음에 VOA, RFA, 이든영, 성렬영, 옳은소리, DW, 설수영, 아침안개, 새드림, 샘알트만, 우크라이나 팝 커버 댄스, 프랑스 24,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성렬영 보스턴 클러스터, 안될과학, 김현석, 블룸버그, JP모건, 강현우, 돈되는 상식, 월스트리트저널, OK팝, 브랜드보이, 1분 미만, 월특남, 레이진, MI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테드에드, 오토기어, 이런 제목입니다. 화랑님께서 수도권 큰물에서 놀고 벌고 싶어서 오늘 인천으로 이주했습니다. 김해 부산지역 모든 지부장은 온전히 푼수님께 갔음을 전합니다. 네, 화랑님, 네, 어쨌든 잘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 20대는 실패를 해도 두렵지 않은 세대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매우 20대는 20%, 30대는 30%, 40대는 40% 확률로 성공한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자영업이나 창업자들이. 그렇지만은 그 적은 확률로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김해가 이제 별볼일 없나요? 우리 김해화랑님. 1분 미만, 그래서 세금 포인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어린이집 앞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구역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는 점점 더 광범위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스웨덴이 첫 담배 프리, 담배 금지, 담배 프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럽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이란 나라에서 국가 전체가 담배를 금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자율주행을 겨냥한 겁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속도를 내지 말란 얘기죠. 한마디로 속도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자율주행에 적합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차들이, 혹은 택시가, 버스가 자율주행 트럭이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속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지금 50, 맨 처음에 70에서 60, 60에서 50, 제 생각에는 계속 낮아져서 3, 40 이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핑계는 어린이집인, 이제 어린이 구역인데, 이 어린이 구역이 점점 더 확대된다 이거죠. 점점점 어린이 구역에서는 담배 못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금연구역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전략회의, 서울대와 MIT 간 바이오 동맹 구체화된다. 진짜 안될과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제 안될과학에서 10대 과제 했는데, 인드라는 분명히 한 10년은 아니고 7, 8년 전부터 이렇게 3대 이슈,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항상 2타3피로 항상 3대 과제, 3대 이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게 또 인드라 특징이죠. 그래서 인드라 9교분론 미래기술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드라가 세 가지: 양자 컴퓨팅,
두 번째가 핵융합, 세 번째가 뭐죠? 생체 메모리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성렬형이 인드라가 하버드 연설을 미국 방문 때 성렬형이 하버드대 강연한다. 그래서 거기서 인드라 주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버드대가 굉장히 반중에 그동안 100년 동안의 친중 역할을 상당히 맡았던 데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중의 핵심 도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뭐죠? 22%, 78%는 친미고 22%가 반중이다. 그랬을 때 22%는 정치 안보로서의 반중이 아니라 경제로서의 반중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CFR 의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들아 다시 한번 핵융합이나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렬형이 MIT 대학과 서울대 병원 사이에 그 보스턴 클러스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유본이 허가한 것은 잘 나가고 성공한다. 국유본이 허가하면 일본 차, 일본 반도체, 한국차, 한국 반도체가 혹은 중국 우주 개발이 성공하지만 그 반대로 국유본이 허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런 강조점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과학기술은 냉전시대 때부터 소련의 뭐 핵개발, 인공위성 뭐 이러한 모든 분야가 국유본이 다 과학기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국의 핵개발이든 이스라엘 핵개발이든 반쪽 정원의 핵개발이든 다 그것은 국유본의 여러가지 빈틈없는 치밀한 전략 때문에 가능한 거지 반쪽 정원이 독자적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17년 동안 북한에서 반쪽이성 대학 나오시고 17년 동안 군사 전문 기자로서 활약했던 김계선 누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요즘 얘기되는 사이버 해킹 요 분야에 대해서도 반쪽 정은 파쇼 정권이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구글이 아무것도 모르는 반쪽 정은 파쇼 정권에게 가서 구글 관계자가 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하지 않죠. 그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부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강조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언제 됩니까? 때가 되면 진상규명이 됩니다. 당장 왜 안 나냐? 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세계 정세를 다 분석하시고 실천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바이오 과제인데 불행히도 성렬형의 10대 과제에는 생체 메모리 분야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첨단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쭈꽁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위구르인 데려다가 신체 실험하고 장기 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홍콩에 데모했다 구속당한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데려다가 온갖 생체 실험을 하니까 731 파쇼 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731 생체 실험 이런 걸 한다 이거죠. 중공 파쇼 정권, 맹꽁시 파쇼 정권이 바로 그러면 제국주의 행태와 인권 말살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여러 가지로 입수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봐서 쭈꽁의 바이오 산업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겉핥기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람 우겨놓고 남들이 금기시하는 인체 731 그런 그런 생체 실험 같은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분야도 없습니다. 그건 구교원이 쭈꽁에게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딱 인드라가 얘기했죠. 우주개발 분야는 필요해서 구교원이 쭈꽁에게 드론이나 이런 것들 허가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분야에서 어느 정도 허가했다.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도체나 생체 메모리 분야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유럽에서도 허가하지 않았고요. 인드라가 볼 때 이 생체 메모리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생체 메모리란 보통 쭈꽁이 홍콩이나 위구르 시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지문이나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을 통해서 파시오 경찰이, 쭈꽁의 파시오 경찰이 시민들을 잡아내기 위한 이런 기술들은 이미 쭈꽁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은 국기본이 한국의 종북파를 통해서 좌파시오 종북파를 통해서 중국으로 기술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건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체 메모리를 보통 그렇게 생체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핵심적인 것은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은 생체 메모리의 핵심은 뭐다? 지금까지의 반도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가 자랑하는 것이 메모리 분야잖아요. CPU는 이제 GP나 엔비디아에서 강하고요. 그랬을 때 이 메모리 분야가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클라우드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인공지능이 이제 왕창 되면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연구소 같은 데 막 엄청난 슈퍼컴퓨터처럼 데이터 센터도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전력 소비량도 엄청나집니다. 공룡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다 그럼 공룡이 이러한 전력 소비량과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하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마치 비트코인 채굴처럼 전력량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것은 친환경 관점에서 반환경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반도체는 실리콘을 재료로 하는데 전력 손실이 있다 거죠. 전력을 껐을 때도 전력이 낭비된다 이거죠. 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료 공학적 관점에서 재료를 기존의 실리콘에서 갈륨이나 다이아몬드가 더 효율적인데 다이아몬드는 비싸니까 갈륨과 다이아몬드를 합금하는, 갈륨만을 강하는, 갈륨만으로 그럼 가성비가 좋은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재료공학적 관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체의 세포를 이용해서 챗 GTP처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챗 GTP가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분야에서 인간 뇌를 활용한, 인간 뇌를 모사한, 인간 뇌를 모방한 어떠한 체계, 그것들이 이름이 까먹었는데 뉴로모픽? 하여튼 간에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도 생체 메모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인드라가 여태까지 생체 메모리를 강조했던 분야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그런 분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생체 메모리를 활용한
그런 기술, 인공지능망을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어떠한 기술 혁신 수준, 반도체 수준, 지금 뭐 인텔이나 또 시스코, 서버 칩이죠. 서버 칩, 인텔 칩, 뭐 시스코 칩, 그다음 엔비디아 칩을 그냥 초월하는 그러한 신소자 CPU, GPU가 등장할 테니까 그것은 양자 컴퓨팅처럼 여태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두뇌처럼 연상 과정하고 뭐 저장과 뭐 이렇게 또 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었는데 한 번에 병렬 처리가 가능한, 병렬 처리가 중요하죠. 전류도 뭐 병렬 연결 그런 것처럼 GPU도 챗GPT도 아날로그죠. 순차적 방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행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배터리도 병렬로 연결했더니 더 효율적이고, 그쵸? 병렬, 뭐 테슬라도 병렬, 그쵸? 뭐든지 한꺼번에, 양자 컴퓨팅도 한꺼번에 하니까 병렬로 하는 셈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지금 연구 단계지만 양산화가 된다면 순식간에 엔비디아는 망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혁신은 어느 때에 가서는 굉장히 최고이지만 지금 최고입니다. 엔비디아가. 하지만 어느 순간은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르메테크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자,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스턴 클래스 하면 이제 MIT,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교, 특히 이쪽 보스턴 클러스터에서 중시하는 것은 BIT다. 실리콘밸리는 IT고, 이 보스턴 클러스터에는 생명과학과 IT가 결합한 BIT가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외본이 그냥 여러 국가에 먹거리를 주는 정도다. 뭐 세포 영로화 이런 것들 기술 같은 경우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많이 지금 양산화도 돼 있기 때문에 쭈꾸미 같은 데서도 세포 영로화 같은 것들은 가능할 수 있고, 특히 이 세포 영로화, 노화 방지 기술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의 성형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노화 방지 기술에서 제 생각에는 국유본이 먹거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게 굉장히 돈 되는 산업이다. 아니, 한국의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데입니다. 성형외과.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형수술, 마강수 선생님 수제자가 아닌 제자답게 저는 성형수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론 성형수술을 안 받았습니다만 저는 성형수술을 지지합니다. 배양육에 대해서는 이거 우주여행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이제 지금 이건 비판이 아무래도 많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유전자 무슨 음식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음모론 많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음모론에 굉장히 가짜 음모론이 많다. 특히 암 음모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음식과 관련해서 유전자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그걸? 어쨌든 그거를 진실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일부분에선 유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뭐 배양육 같은 거는 뭐 맨날 뭐 사이버펑크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LED. LED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플래카드.
카드 섹션, 뭐 90년대 케이팝 밴드하고 함께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90년대는 2000년대인데 90년대 이런 거면은 뭐 H.O.T 때부터 시작했나요?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LED나 이런 것들은 인드라 붉은 악마였을 때 카드 섹션 연주차는 9기본이었습니다. 인드라는 붉은 악마 1호가였고 붉은 악마 당대 지도부하고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관계 입장에서 분명히 강조드렸죠. 붉은 악마는 카드 섹션을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9기본이 연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LED 시대가 온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 이걸 K-팝 밴드하고 함께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늘 알겠죠. K-팝, 그 다음에 재패니메이션 이런 것은 9기본이 한 겁니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한 거 없습니다. 뉴로모픽, 이거에 이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산업이 될 것이다. 경제고요. 여기 사건 단위로 받아들인다는 것, 시간 단위가 아닌 이 사건 단위,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시한 기초 개념이 뭡니까? 시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사건 단위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 단위를 이해해야, 시간 개념으로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개념으로만 양자역학을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고 얘들아 강조했죠. 그래서 사건 개념으로 그거를 받아들인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한 1년만 지나면 서당계가 3년 뭐 들으면 풍어를 읊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어느 순간 최소한 대학 졸업자,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수준을 갖추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램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이제 GDP4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죠. 이런 거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핀 연구, 뭐 이런 어떤 신소재 개발, 뉴로모틱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인드라가 주목하는 것은 광유전자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세포에게 빛을 쐬우면, 태양빛을 딱 주면 세포가 전력이 발생해요.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온오프가 되고. 이건 뭘 의미하냐? 나노로봇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친환경적이고 생체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나거나 없어져도 그냥 똥으로 얼마든지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생체 메모리 이런 분야에서 이런 광유전학 분야. 근데 이 광유전장은 대량, 그러니까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아주 극미한 전력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노로봇에게만 반영구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암 치료나 여러분들의 종양 치료 수술 없이, 요즘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 의사 병원들에서 비수술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인드라가 강조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장이다. 저장. 1999년에 뉴욕 과학자들이 알파벳, 보스턴, 그 다음에 영국 2012년, 이게 뭐냐, 현재 이런저런 DNA 저장력은 가성비가 매우 높죠. 아까 인드라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전력량을 소비하는데, 만약에 이 DNA 저장 기술이, 과학 기술이 양산화가 된다면 데이터 센터가 막 예를 들면 한 도시만한, 한국에도 막 데이터 센터 막 지고 불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요만해진다. 하나의 칩이 된다 이거. 영화 매트릭스를 생성하시면 돼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하나의 요만한 어떤 그것이 한 도시를 차지할 만한 데이터 센터를 대체한다면 엄청난 효율이죠. 그게 바로 인드라 강조하는 생체 메모리다 이거예요. DNA 구조를 이용한 저장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건 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드라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핵융합, 두 번째가 양자 컴퓨팅. 핵융합,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된다 해도 핵융합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이 생체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양자 컴퓨팅 기술만 발달한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저장 장치로는. 데이터 폭증하는 양자 컴퓨팅 계산, 연산, 이런 기억을 어디다 저장해요? 엄청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와 메모리 공간을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그래서 생체 메모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드라가 제드래곤이 삼성전자와 함께 삼바 이거 하는 거 왜 하냐, 이 두 가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제드래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몇 년 전에 자신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 요 삼바와 삼전 이 두 가지 빼고는 자기는 다 손을 놓겠다, 양대 산맥으로 가겠다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드라가 왜 제드래곤은 삼바에 주목하냐, 그때 막 삼바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좌익 파쇼 애들 머리가 없잖아. 애들이 생각을 못 하잖아. 파시스트니까 생각을 못해. 아이디어가 없고 창의성이 없어요. 남들 따라 해가지고 남 뒤통수 쳐서 뭐 이렇게 해먹을 궁리, 뇌물 궁리, 등쳐먹을 궁리, 이런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달하는 애들은 이거 창의성이 없거든요. 쓰레기잖아. 좀비란 말이야. 개념이 없잖아. 애들. 그런 데서 어떻게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겠습니까? 발달할 수가 없고. 국민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시민들은 불행해집니다. 전 세계 노예제 파쇼 국가, 겉으로만 노예제, 겉으로만 자신들은 기업 국가가 다른 노동자 국가다. 전 세계 노동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다 어떻습니까? 노예제 파쇼 국가예요. 검증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검증됐어요. 인간의 문명을 후퇴시키는 극소수 기득권, 좌익 파쇼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노예제 파쇼 국가를 지향하는 게 이 좌우의 파쇼들인데, 얘들 무슨 상상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쓰레기들이 무슨 뭐 민영화, 무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성렬형 정부에서 무슨 민영화가 돼. 오히려 공용화된 게 있더라,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되면 니네들이 한다고. 좌익 파쇼 니네들이 오히려 민영화해. 민영화 빌미를 줘. 왜냐면 공기업들을 다 적자투성으로 만들면 그 공기업 어떻게 되겠어? 민영화 될 수밖에 없잖아. 공기업을 오히려 튼튼하게 만들고 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든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야. 성렬형 정부가 될 거고, 오히려 민영화를 앞당기는 이놈들이 좌익 파쇼, 문전비, 반쪽노면 이놈들이 맥노고, 이완영보다 더한 맥노고, 경제 무능 부패고, 그런 놈들이야. 어따 대고 그러는 거냐.
의료보험 부실화시킨 게 니놈들 아니야. 이놈들 유한형만도 못한 쓰레기야. 좀비들이라고. 어따 대고 무슨 민영아 운운하는 거야. 자, 무슨 내가 딱 하나만 듣게. 영국의 뭐 철도 비싸죠. 민영화 때문이다. 역가라고 그래. 그러면 스웨덴은 민영화 됐어? 북유럽 국가 가봤어? 북유럽 철도는 왜 비싸? 야, 북유럽 지하철 타봤냐? 이 나라 타봤어. 비싸. 영국만큼 비싸. 거기 민영화 됐다고? 원래 선진국은 교통비가 비싸. 한국보다 조금 못한 복지 수준에서 못한 일본의 교통을 생각해봐. 비싸. 그건 선진국들의 공통이야. 교통요금 비싼 건. 그게 왜 민영화 탓이냐? 잘 생각해봐. 니들이 무식한 거야. 니들이 경제로 운운할 자격이 있니? 미네르바나 떠드는 놈들이? 나 어처구니가 없어. 니네들 경제에 대해서 뭘 아냐, 니네들이. 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 좀, 경제 조금만 공부하면 좌익파쇼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좌익파쇼에 선동선동에 넘어가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좌익파쇼 애들한테 속아가지고 여태까지 집 못 사셔가지고 고생하시고 주식에서 망치고 부동산에서 망치고 딱 선전소 넘어가서 경제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 부동산 공부 제대로 하시고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좌익파쇼에게 넘어가면 당신은 노숙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부 탓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공부하셔야 되고, 학부모나라면 어린아이들부터 자신의 자녀들 분들에게 경제 공부 좀 시키세요. 좌익파쇼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선진국 시민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격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서 인드라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삼바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대가 본격 열리면 순식간에 삼성전자, 여태까지 자랑스러운 효율성 자랑하던 삼성전자 메모리 분야, 그래서 그 의미가 없어져요. 1위가. 그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일본차 도요타나 BMW, 아우디의 독일이 전기차 시대에 고전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러한 생체 메모리 분야가 활성화되면 삼성전자 메모리 분야 누가 써? 쓰긴 쓰겠지만 별별 일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돼야 된다. 생체 메모리 분야에서 정말로 제드래곤이 삼바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일단은 복사약 해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좌익파쇼들이, 좌우익파쇼들이 아무 개념 없이 그저 그 100년 전에 했던 썩어빠진 백성들 착취만 하는 개혁 개방 대신에 수고통, 폐쇄,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에서 고종이나 찬미하는, 고종이나 대원금, 민빛 따위나 찬양하는 그런 수고통들, 그런 역사가 노예의식이죠. 노예. 문피아에서 대체소설 보면 90%가 다 맨날 얘기하는 광해군이니 정조니 고종이니 뭐 대원군이, 애들 딱 보면요 다 수고통들이에요. 사고방식, 제국지적 수고통. 자신들이 제일 미워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게 니놈들 아니냐? 지금 이토 히로부미 시대가 아니야. 대체소설 보면 다 이토 히로부미야. 니놈들은. 너네들의 롤모델은 이토 히로부미 아니야. 안 그래? 대원군의 얼굴을 한 이토 히로부미, 광해군의 얼굴을 한 이토 히로부미, 선조의 얼굴을 한 이토 히로부미.
세종의 얼굴을 한 이토 히로부미 대체소설 보면 그런 사고방식 썩어빠진 노예 그러한 좌우의 파쇼에 매몰돼가지고 가지니까 반쪽 노면이 영웅처럼 보이고 문좀비가 영웅처럼 보이고 반쪽 정은 자주 파시즘이 영웅이 되는 거지. 니놈들 세계관 자체가 쑥골통이야. 특히 이런 쑥골통들이 많은 세대가 4050 쑥골통들이고 한국 대한민국의 발전의 걸림돌이야. 너네들은 2030 세대는 빨리 이 400 쑥골통들을 때려 부셔야 돼요. 여러분 발정미당 쑥골통 자유파쇼 쑥골통 종북파 쑥골통 때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뭐 무슨 저는 그런 건 무슨 조선왕조 궁정 드라마처럼 맨날 뭐 치정 감정 전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치 관심 줄이고 경제가 우선인 나라, 여러분들의 민생이 우선인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좌이파쇼에 쇠뇌되지 마십시오. 좀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지만 과함해서 국면이라고 있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오르면 좋은데 한꺼번에 26%가 올랐죠. 그리고 돈나무 언니도 매도했어요. 단순히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그런 관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좋은 주식이든 간에 벤처기업에 엔비디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벤처니까 그때 투자한 거죠. 그때 이제 얼마큼 규모가 생긴 거야. 엔비디아가 애플처럼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수익률 면에서 여태까지는 1000배, 100배지만 앞으로 올라도 뭐 3, 40%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데다 투자하느니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드라가 얘기했던 생체 메모리, 광유전압 이렇게 지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주식 그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공부해서.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양자 컴퓨팅에서 아이온큐처럼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로봇이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샘 알트먼처럼 100개 투자해서 한두 개만 성공해도 나머지 99개에서 실패한 모든 것들을 만회하고 1000% 수익이 얻는다면 남는 장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나무 언니가 엔비디아에서 1000% 수익을 얻었다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실패가 많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그만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돼 줄 것은 이렇게 이슈가 엔비디아 지금 막 엔비디아 반도체 칩 없어서 못 사죠. 전 대부분의 인공지능 업체들이 필요하는 게 엔비디아 칩이고 뭐 지금 사재기 분위기까지 있는 것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현재 주가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공부하시고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조금 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기 이렇게 뭐 차트상으로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쌍봉 찍고 내려오죠.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 찍고 내려오고 저는 볼 때 6월까지는 오를 수 있어요. 인드라는 상반기가 6월까지잖아요. 7월부터가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도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연준에서 금리 동결한다. 뭐 그러면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드리고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부채 합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합의가 해가지고 뭐 하원 됐으니까 상원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하원이 이제 공화당 주도니까 상원은 이제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지만 부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던 게 유동성이라고 했죠. 또 이게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어려워도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채 협상 타결로 인해서 그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하반기 내내 동결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줄일 거란 말이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인드라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뭡니까? 금리 인하나 인상이 중요하지 않다. 인드라가 중시하는 것은 통화량이다. 유동성이라고 강조했죠.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유동성이다 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를 동결시킨다면 대신에 어떠한 걸로 연준이 시장을 조절할 수 있냐면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관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그걸 안 하면 인들은 실망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연준은 유동성을 관리하고 유동성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통화량 자체는 급격하게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될 수는 없으니까, 미국 경제가 연착륙돼야 되니까 그걸 조절하지만, 단 어떤 면을 하지만 통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사회주의 패럼 시대 때 통화량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구기본 연준이 통화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통화량하고 통화 속도를 곱하면 그게 전체 통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좀 줄이면 돼. 이거 왕창 줄이면 안 되고 조금 줄이면서 통화 속도도 약간 늦추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인드라 생각이에요.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태까지 인드라가 수년 동안 일관되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인드라 장기 전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꾸 까먹고 단기만 보고서 뭐 틀렸다고 그래. 아직 하반기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인드라 틀리면 틀리는 대로 틀렸구나 하고 인드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인드라 볼 때 단기야, 뭐 3개월 이내는 단기죠. 그런데 인드라가 모르죠. 단기, 초단기. 그 초단기나 단기를 알면 인드라가 코인 부자 되고 주식 부자가 되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엄청난, 우리 사비트님 같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이나 하시고, 저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장기 쪽에 너무 잘 알면 오히려 투자 실패하죠.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지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여태까지 제가 김현석 기자, 한국의 저는 이제 기자 중심으로 봐요. 어떤 언론 위주로 보다 한국의 찌라시들은 수준이 다 낮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좌이파쇼, 환경 FM 이런 건 그냥 찌라시든 방송사든 언론, 뭐 신문사든 다 상관없이 다 그냥 그쪽은 다 그쪽 출신 기자다. 그건 저는 일단 무시해요. 제가 기자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빨리 해고시켜야 된다. 나는 분명히 얘기하죠. 한국의 지금 찌라시계는 90% 이상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의 언론 시장처럼 정상화돼야 된다. 이것은 지금 마치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조선 양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한국의 찌라시 얘네들이 지금 아무 쓸데없는 백성들 피나 고열을 빨고 선동선동 가짜뉴스 음모론이나 떠드는 것들을 언제까지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정부가 세금을 그들에게 줘야 됩니까? 시장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찌라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 원칙대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장 원칙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중앙 언론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서
언론의 질이나 좋지 전 세계가 인정해. 한국 찌라시 뉴스 수준은 최악이다. 특히 문전비 좌파쇼 정권 때 언론 탄압으로 인해서 언론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김현석을 계속 인정하지만 한국 경제가 뭐 요즘 수입이 안 좋나요? 복사 기능을 막아냈네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월특남 영상으로 봤던 머스크가 키가 작은 줄 알았는데 중국 가가지고 만나는 거 보니까 차 타는 거 장면 보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레이진 인드라 이유신 레이진이란 그 여성분이 저는 나타샤 키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177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께서 막 부럽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냥 부럽다고 얘기하지 또 거기 이렇게 또 뭐 나타샤가 더 예쁘다. 아니 나타샤 직접 보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해서 또 레이진님 그분에게 상처를 주시나요? 아니 나타샤 얼굴도 안 보신 분들이 본 것처럼 어떻게 더 예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런 걸 얘기를 제가 들으면 기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비교하면 하시면 좀 그런 비교를 일부러 이렇게 부러우시니까 엿을 먹으라고 나타샤가 더 예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면 조금 더 결혼에 성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부인 두셨네요. 부럽습니다. 딱 여기서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 인드라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으로 블룸버그가 나올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하는데 제레미 다이슨이 당선될 확률은 0%고 끝까지 최종적으로 갈 것도 0%죠. 최근에 또 이 친구 이분한테 또 이렇게 태클도 들어왔고 하지만 이제 이분이 요즘 여러 가지로 물러날 때가 된 거죠. 지금 딱 때가 돼요. 글로벌 은행들도 투자은행도 때가 되면 다 물러납니다. 그 후임자가 나타나요. 골드만삭스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체됐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시티은행도 교체가 됐죠. 모건스탠리도 교체가 됐죠. 호주 출신의 등간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훌륭하게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물러날 것이다. 후임이 중요할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JP모건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 그런 어떤 허가가 다 이루어졌다. 이게 2년 전부터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사회주의 패널 이전 때부터 추진되던 건데 그러한 것들에서 진중이냐 이런 것들은 좀 지난 최소한 5년 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그다음에 블랙록 그다음에 JP모건 골드만삭스의 어떤 투자 동향 확인하시면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 시대다. 중공 경제를 국유본이 급속하게 붕괴시킨 걸 원하잖아요. 맹꽁 시파르 파쇼를 왜 국유본이 임명했겠습니까? 천천히 망하라고 임명한 겁니다. 재벌 3세 망난이지만 맹꽁 시파르가 경제에 무능하지만 걔를 굳이 임명한 것은 쭈꽁이 서서히 망할 때까지. 왜?
제3세계, 인도,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할 때까지 주권 경제가 서서히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했잖아요. 한한령이라 해서 쭝공 파쇼 정권이 과거 문전비 파쇼 정권 때처럼 압력을 가하는데, 대한민국은 문전비 시대와 달리 후진국형 정경유착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렬랑 정부는 경정유착, 경제가 우선인 정상적인 선진국 국가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문전비처럼 삼성전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쭈꽁에게 고개 숙여, 반쪽 정원에게 고개 숙여, 뇌물 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경유착 후진국인 거고요. 쭈꽁에게는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경정유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갈 게 아니에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미국 역시도 기업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간 거예요. 그게 이든영의 뜻은 아니란 말이야. 테슬라 입장에서 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국유분이 그걸 허가해 준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9번 큰 안에 있는 인물이라고, 9번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인드라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찌라시들이 뭘 합니까? 내부 고발 어쩌고, 독일의 개가를 그냥 대서 특별해서 나누고, 또 이번에 머스크가 중국 갔다 그래서 그것도 친중돌변 4% 테슬라 주가 폭등. 이게 한국의 찌라시 수준이에요. 뇌가 없어요. 심층 분석 따위 없고, 그리고 소설 써. 어떻게 이러한 한국의 찌라시를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알토란 같은 재산을 이런 좌익파쇼, 우익파쇼에게 그냥 내맡기고 그래가지고 코인 사기에 당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코인 사기에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하시면 그러한 한국 찌라시를 안 봐요. 왜 봅니까, 여러분? 안 보는 게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영 볼 게 없으면 그냥 블룸버그 보시고 월스트리트 저널 직접 보세요. 일본의 일본 경제신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즈 보세요. 한국의 찌라시 볼 게 있어요. 경제 뉴스도. 그 모건스탠리 지수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관되게 늘어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거 한국 탓이 아니에요. 한국 증시가 수익 내기 좋단 말이야. 안정성,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이 나는 나라가 한국 증시예요. 전 세계 한국 증시, 세계 증시 그 규모를 보세요. 한국 같은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 없어요. 여태까지 한국 증시를 계속 현재 한국 증시는요, 선진국 증시입니다. 핑계 대는 게 몇 가지가 돼요.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건 의미가 없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를 자꾸 이머징 마켓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미 한국은 얼마든지 선진국 시장이에요. 근데도 계속 모건스탠리 지수에서 이머징 마켓에 놓는 것은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서 떠나면 축구로 치면 어떤 거냐, 스페인 리그에서, 여러분, 스페인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리그에서 탈퇴하면 스페인 리그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없는 스페인 리그, 바르시아도 없는 스페인 리그, 누가 봐? 그게 이머징 마켓의 현실입니다. 한국을 이머징 마켓에서 졸업시킬 수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강조했어요. 또 하나 이제 얘네들이 최근에 이제 짚는 게
외인 투자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한국은 여태까지 외환 얘기가 터진 다음에 예, 외인 투자자들이 이걸 이용했거든. 이게 돈이 이게 자기네들도 좋기 때문에 이거 방금 유튜브도 보면 외인이 투자했던 종목이 외인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오릅니다 하고 맨날 선전하잖아. 이걸로 많이 써먹거든. 심지어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걸로 작전도 하고 그쵸 코스닥에서 여태까지는 쓸모가 있어서 외인들도 이게 뭐 특별히 언급이 없었고 다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과연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외인 투자라고 따로 등급을 이렇게 해놓는 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속으로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아예 해외 투자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냥 아예 애플에 투자하고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IOQ에 투자하는 마당에 자꾸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리는 게 다 드러나면 쟤도 재미없거든. 여태까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엔 이런 거 없어요. 한국만 외환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기관 투자로 묻고 개인과 기관 이거는 대부분 나라에서 하니까 구분이 되니까 이건 괜찮아. 근데 외국인 이런 건 인종주의, 차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없애야 된다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빌미삼아서 블룸버그에서 아직 한국 증시는 선진국 시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핑계거리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커졌으면 선진국 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데 중국이 망해가고 중국 시장이 망해가고 인도나 다른 시장은 올라오지 못하니까 한국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도 메콩 시파 파셔 정권이 있는 한 한국은 여전히 이머징 시장이다.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MS 모거스터디 지수에서 왜 한국은 선진국 시장이 못 되느냐? 그건 잘 파셔 메콩 시파로 파셔 정권 때문이다. 중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메콩 시파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모거스터디 지수 왜 선진국 시장 못 되냐? 뭐 탓하시려면은 메콩 시파로 파쇼에게 잘 파쇼 무능급해 메콩 시파라게 가서 탓하세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신중 못한다. 아셨죠? 각부터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 오케이팝 아주 좋은 얘기인데 뭐 제이팝이 뜬다. 그래서 뭐 니코 비디오 통해서 된다. 높이 평가하는데 경쟁도 좋죠. 근데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시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점점 더 보고 듣는 음악으로 간다 이거예요. 특히 보는 음식, 퍼포먼스 중심으로 간다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음정 같은 경우 다 복사가 돼 보정되고 가장 어려운 분야가 퍼포먼스예요. 로봇을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이런 인간의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세가 되면 그 대세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수용 이야기고 그 대륙주가 이야기하는 보는 이야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가 된다 이거예요. 인드라도 작가였잖아요. 소설 쓰고 만화 영화 대본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분야는 아닌데 다른 분야는 그런 어떤 작가주의 관점이 없어요. 근데 인드라는 글쓰기만큼은 문학 분야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작가주의 즉 생산자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 생산자 관점은요, 작가주의 관점은 굉장한 자신만의 쪼가 있어요. 쪼가 있어요. 쪼가 취향을 굉장히 타요. 내가 좋아하는 그게 굉장히 좁아요. 대중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왜 남들 눈치를 봐?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굉장히 취미가 수준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좁 때문에 쫌생이가 돼요. 그래서 남들이 그걸 예를 들면은 자기와 다른 걸 좋아한다, 더 싫어해. 인드라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 인드라 예를 들면 남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쟤는 삼류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얘를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인드라 알죠? 너 삼류 쓰레기 감독이야. 인드라 인정 안 해. 너는 그냥 삼류 쓰레기야. 너 무슨 그냥 국유본한테 아부 받아가지고 좀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쟤 인기가 있으니까 수준 높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영화 감독 되려고 했으니까 인드라도. 자, 그런 거 똑같아. 작곡가나 작사가나 뭐 음악하는 친구나 미술하는 친구나 뭐 이렇게 하는 춤추는 친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 쪼가 있어요. 그건 좁아. 그리고 거기 자기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음악만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만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 자기가 좋아하는 춤은 좀 멀고,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10만이었던 게 110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만족이 되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더더욱더. 반면에 이렇게 K-팝은 더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OK팝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기존의 이번 J-팝을 주도하는 애들, 조폭과 관련된 그 수코통, 일본에도 우이파셔 수코통 있죠. 걔가 주도하는 아카바 48인가 뭐야, 걔네들 그러한 것들이 왜 만들었냐? 이제 OK팝 얘기는 일본인들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CD만 사기를 고집하고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줄 알기 때문에 온라인을 외면하고 오프라인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거고, 사실을 얘기할게요. 저작권에 투철해서요, 일본에서 그런 저작권을 함부로 하면요 그냥 날아가요. 여러분, 한국은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내놓은 겁니다. 쭝뽕은 아예 저작권 개념이 없지만 한국은 어중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K-팝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다 공개해버리잖아. 앨범이든 곡이든. 처음에 J-팝은요 유튜브에서 다 막아놨어요. 근데 요즘은 J-팝에서도 점점점 다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팬심이 중요하거든요. 팬덤이. 온라인에서 팬이 되면, 예를 들어 BTS 팬들은 나타샤가 BTS 팬이거든요. BTS CD를 사고 BTS 공연을 갑니다. 온라인에서 그걸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근데 J-팝 애들은 온라인을 막아놨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니코니코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쟤네들은 기존에 일본 J-팝의 주류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세계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적인 것이 세계적일 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것이 일본적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세계와의 경쟁을 회피하고 일본 내에서의 경쟁을 즐긴다? 나만의 음악을 만든다? 절대로 절대로 편 쓰면 안 되죠. 세계화 될 수 없습니다. 되면 안 됩니다. 제페니메이션은
세계적인 것이 일본적이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재패니메이션이 탄생했던 거지, 일본적인 것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재패니메이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구분 덕분이지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 유럽 국가들이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예? 실크로드가 막히니까, 예? 죽을 각오하고 대항해 시대에 연 거 아니에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 케이팝도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하고 가니까 된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J-팝은 애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J-팝에서 먹고 살만하면 뭐하러 세계 최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는데. 승부욕이죠. EPL에서 축구팀이 난 무조건 다음 시즌에서 우승해야만 해, 이런 죽을 각오로 해야지 우승 할까 말까 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나 감독이 그런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없잖아. 토중딱이잖아요. 토중딱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어요? 마인드가 없는데. J-팝에 무슨 마인드가 있어요? 니코니코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분명히 쇼미더머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국 힙합을 좋아해요. 특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가사를 중심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시장도 있어. 얼굴 못생겨도 돼. 노래만 좋으면 돼요. 가사 좋고 라임 좋고. 그러면은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딩고 스타일이나 이런 애 쇼미더머니 나와서 인기 좀 끌면 돼. 트로트도 마찬가지죠. 뭐 7080, 90 추억 통기타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런 시장은 존중해요. 근데 이것들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난 세계 최고가 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 야망이 없어요. 만족감이 있으니까. 아, 우리 그냥 7080 노땅 데리고 트로트 할래? 10대 20대 애들 데리고 힙합 할래? 딱 그러면 되는 거지. 틈새 시장이니까. 저 니코니코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저게 어떻게 K-팝 막을 수가 없어요. J-팝 저런 것을 누가 따라해요? 우크라이나 K-팝 댄서들이 따라합니까? 안 따라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은 늘 강조했지만 K-팝에 한국 정부가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역대 정부 어느 정부건 기여한 바가 없다. 이걸 강조했죠. 국유본과 유통자본과 기획사와 연습생들의 피와 땀이 삼박자와 갖춰졌고 역대 어느 정부건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한국 K-팝의 시조는 서태지가 아니라 유승준이다 라는 걸 늘 강조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의 BTS가 돼가지고 대박났다. 브랜드볼이. 그 다음에 오토기어. 그래서 날날의 기계학과 전공자로서 늘 얘기하면 내연차, 늘 했던 얘기예요. 다 오토기어님 분석. 내연차 브랜드가 있었던 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궁돌이 실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이 나름대로 생물학 분야에서 괜찮았던 건 731 부대나 나치 실험 같은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독일은 그 이전부터 화생학에 굉장히 강한 강점이 있지만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공도리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었던 건데 그게 다 이제 흐지부지 된 거예요. 전기차가 오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근데 전기차면 왜 이제 출발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전기차 만드는 거 간단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죠. 칩 하나 만드는 그만이나 그 칩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 배터리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배터리를 병렬 배치하는 게 그게 다 노하우고, 이 두 가지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망하는 거예요. 중국의, 맨날 오토기원님이 강조하지만 중국의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한 개는 살아남을 거예요. BYD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오토기원님 주장이 합리적인 게, 현재 테슬라를 뭔가 추격할 만한 업체가, 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뭐 독일차, 현대기아차, 일론 머스크가 얘기는 안 했지만 현대기아차가 이 3대 일본의 전기차, 그것도 굉장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중국차가 한제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칩 하나 만드는 게 어려워요. 배터리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드라 얘기했죠. 국일본이 쭈꽁에게 전기차는 줄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쭈꽁에다 공장 세운 겁니다. 그래서 쭈꽁에 전기차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지금의 그 좌우익 파시오들이 하는, 오토기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쭈꽁이 전세계 1위 자동차, 전세계 1위 전기차, 그건 다 날조된 통계, 운전비식 통계 사기다. 통계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분야,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쪽에 오토기원님이 정통하다, 인드라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